안녕하세요. 8년차 주재원 노마드 엔지니어 잔마홍입니다. 오늘은 폴란드와 중국 생활을 하면서 느낀 폴란드와 중국의 IT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흔히 우리나라는 IT 강국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강국이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 그 느낌입니다. 확실히 지금 제가 지내고 있는 폴란드와 비교를 해본다면 폴란드는 아직 갈 길이 정말 많이 남은 것 같긴 합니다. 아직 아날로그인 것이 정말로 많거든요. 먼저 문만 보더라도 확연히 다릅니다. 이곳 폴란드에서는 전자식 도어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쇠로 된 열쇠를 가지고 다닙니다. 이와 같은 문화에는 폴란드 친구들이 전자식 기술에 대한 신뢰가 아직 낮은 것도 큰 몫을 한다고 합니다. 하긴 아직 관공서에서 하는 일들의 대부분이 많이 전자문서화 되지 않았고 종이문서 위주로 업무를 진행한다고 하니 이와 같은 생각 차이 자체가 IT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 제가 업무를 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도 회사 간의 거래나 세금 처리 등의 업무를 보기 위한 세금 계산서를 떼고 작업할 때도 아직 전자세금 계산서가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아서 수작업이 워낙 많고 이로 인한 인력 낭비, 업무 비효율, 작업 실수가 있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점인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속도나 통신 품질을 보더라도 확실히 대한민국만한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 이곳 폴란드에서도 포지망이 깔려 있다고 하긴 하는데 정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포지망이 맞는지 의문이 갈 때도 많습니다. 특히 저희 회사 근처에서는 지역 안테나 또는 주파수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화가 거는 것은 되는데 받는 것은 도대체가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아 갑갑한 상태가 왕왕 벌어지곤 합니다. 또 이에 대한 처리를 요청하면 2달에서 3달은 기본으로 걸리는 것 같고 회사 간 인터넷 회전 속도를 크게 높일 필요가 있어서 통신사에 요청을 하고 대응을 한 적이 있는데 이때의 증속에도 꼬박 3개월이 걸렸으니 성질 급한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참기도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분에 있어서 IT 기술이 우리보다 느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신용카드에 적용된 NFC 카드, 이를 기반으로 한 무선 형식의 계산은 우리보다 더 보급이 잘 되어 있어서 신용카드를 쓰더라도 카드를 자기장에 끊는 형식으로 인식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덕에 구글페이나 애플페이로 계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어서 한국에 있을 때에 비해서는 더 편하게 계산했던 것 같습니다. 자판기에서도 이를 인식할 수 있는 기기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신용카드로 자판기를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의 기준으로 비교했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의 모습이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와 같이 한국과 비교하여 확실히 많은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폴란드이긴 하지만 확실히 최근 들어서는 이곳 친구들의 인식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한국에 있을 때보다는 좀 느리긴 하지만 IT 친화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해 중국과 비교하면 이야기는 살짝 달라집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IT 강국이라는 자리는 어쩌면 중국에게 그 자리를 내어줘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페이 계열에서의 기술은 오히려 한국이 한 수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중국의 페이계를 양분하고 있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정말 말 그대로 전화기만 가지고 나가면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이 페이 기술은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이곳의 노점상에서도 이들 페이로 계산을 받고 있고 구걸하는 낭인들조차도 알리페이 또는 위챗페이로 구걸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약 4년쯤 전에 영화를 보러 갔을 때의 에피소드도 하나 기억이 납니다. 그때 3D 영화를 보기 위해서 안경을 임대해야 하고 임대를 위한 보증금은 현금으로만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한 커플이 제게 다가와서 자기에게 현금이 없으니 10위안을 줄 수 없겠냐, 해당 금액은 바로 페이로 쏘아주겠다라고 하여서 그와 같은 딜을 진행했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 일이 벌써 4년도 더 지난 일의 이야기니 중국의 페이 관련 IT 기술은 가히 세계 최강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중국의 이와 같은 IT 기술의 발전에는 중국 자체의 폐쇄적인 IT 세국 정책의 덕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중국으로 진출하지 못했던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아마존,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한 바이두, 틱톡, 위챗, 타오바오. 물론 그와 같은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IT가 막강한 자생력을 갖추게 되었기는 하지만
그들의 기술력과 서비스 자체만 놓고 본다면 기존의 강자들과 비교해도 그리 떨어진다고만 할 수 없을 듯합니다. 하긴 어떻게 보면 해당 영역의 시장을 구글이나 유튜브, 페이스북, 아마존에게 100% 가깝게 장악되지 못한 나라 자체가 드문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내박사, 아프리카TV, 쿠팡, 카톡 같은 서비스들이 세계적인 공룡 강자에 비해서는 좀 밀리는 모습은 보이지만 그래도 아직 국내에서는 강자로 남아있으니 말입니다. 지금 폴란드를 보면 이미 모든 영역에서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아마존에게 모든 것을 장악당한 상황인 것을 보면,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가 이와 비슷한 상황인 것을 보면 우리나라와 중국이 정말 대단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은 폴란드와 중국의 IT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중국과 비교를 한다면 이미 어떤 부분은 역전당한 듯하고 다른 나라들 또한 점차 추적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 만큼 우리도 더 이상 방심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